진통을 얼마나 했죠? 9시에 입원했죠? 9시 반? 네. 12시 48분이면 한 3시간 정도 했네요. 집에서는 진통을 안 했었나요? 전혀? 집에서는 또 했었는데, 그렇게 막, 첫째 때보다 안 아팠어가지고, 그래서 잠도 자고 이래서 힘들진 않았어요. 첫 아기랑 비교해서 둘째 출산은 어떤 것 같아요? 첫 아기는 잠도 못 자고, 꼴딱 새고 새벽 보내고 왔는데, 둘째는 잠도 잘 자고 그래서 더 쉬었던 것 같아요. 훨씬 많이. 그 강도로 치면은 뭐 네. 첫째가 100 정도 힘들었다면 네. 둘째는 어느 정도 돼요? 둘째는 진짜 아플 때는 50인데 그게 그렇게 많지 않았고 보통 한 10에서 12 정도? 아, 그럼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네. 돼요? 네. 보통 반 정도 힘들다고 쉽다고 얘기하는데 네. 수월하게는 편이에요. 네. 첫째 때도 남편분이 옆에 있었었나요? 네. 그때랑 비교해서 보시기 어떻던가요? 아, 출산 전에는 확실히 좀 많이 편했습니다. 첫째 때보다. 근데 이제 출산할 때는 첫째 때보다 조금 더 힘들게 출산한 것 같아요. 아, 출산 순간은? 네, 출산할 때는 힘 주는 게 첫째 때랑 좀 다르게 이제 힘을 좀 못 준다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던 것 같습니다. 아기 돌보는 건 어때요? 뭐 이틀밖에 안 됐지만. 이번에는 완전 모유 수유 하고 싶어가지고 계속 모유 먹이려고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뭐 젖병이나 이런 걸 안 씻어도 되고 계속 왔다 갔다 안 해도 되고 이러니까 너무 편하기는 한데 아직 젖이 많이 안 돌아서 좀 걱정이긴 해요. 첫째 때는 완전 모유수 했나요? 첫째 때는 진호비에서 분유를 계속 먹였어가지고 집에서는 이제 혼합 수유했어요. 네. 자, 이번에는 뭐 일찍 시작했으니까 네. 뭐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자, 아기를 이제 첫째는 아니고 둘째라서 감흥이랄까, 감동이랄까 이런 게 좀 덜할 것 같은데 예, 소감이 어떤가요? 아무래도 둘째다 보니까 좀 첫째 때보다 신경을 많이 못 쓴 게 있어가지고 미안하긴 한데, 그 진통을 많이 안 겪고, 분만 직전까지 남편하고 수다 떨고 이럴 수가 있었어가지고, 좀 고마우면서 미안한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앞으로 잘해주시면 되죠. 네. 첫 아기는 아들인가요, 딸인가요? 딸이요. 그러면 딸 하나, 아들 하나. 네. 보통 제일 바라는 대로 네. 되었네요. 원래 저기 아들이기를 바랬나요? 아니면 딸이기를 바랬나요? 임신하기 전에. 둘째요? 둘째요. 아들이면 아무래도 골고루 가족 그게 계획대로 되는 거라서 아들이었으면 하긴 했었는데 딸이어도 사실 상관은 없었어요. 그래요. 네. 첫째가 딸이니까 이렇긴 하지만 아들 둘이면 어떨 것 같아요? 그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과거보다 달라져가지고 네. 옛날에는 뭐 남아선호 사상 때문에 네. 아들 둘은 칭찬을 받고 네. 딸 둘이면 굉장히 네. 뭐 울고 그런 분도 있었는데 네. 요즘 세상이 달라져서 네. 맞아요. 태아성관별법도 그래서 위헌 판결이 난 것도 그런 영향이 큰 것 같아요. 태명은 뭐로 지으셨나요? 되게 부부라고 해서 좀, 세속적인, 뭐라고요? 부부요. 부부요? 네. 그 부부 얘기할 때 그 부부요? 아니. 집사람이 갑자기 그냥 부부 하면 어때 이러길래 부부? 그게 무슨 뜻으로 부부를 했냐 물어보니까 부자 부부를 그러니까 아예 부자라고 하시면 되는데 왜 부부라고? 그게 사실 제가 애기 가질 당시에 부동산 또 꽂혀 있어가지고 부동산 강의 들었을 때였는데 제가 이제 숙제 같은 걸 해야 되는데 자꾸 잠이 와서 숙제를 못 한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지? 이랬더니 같이 강의 듣는 분이 혹시 둘째 가진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해서 그러면 만약에 정말 임신한 거면 부동산 부자 그걸로 해서 부부로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돼버렸어요. 아, 부동산 부자? 네. 좀 세속적인 이유로 좀 돼서 좀 부끄럽긴 합니다. 해명이야, 뭐, 험한 말로도 짓고, 뭐, 개똥이라고 지은 분도 있고, 뭐, 꼭 예쁘게 짓는 건 아니죠. 평생 불릴 이름도 아니고, 사실은. 주변에 보통 요즘 결혼해도 출산 안 하는 분들도 많고, 출산해도 뭐, 한 명 정도 자녀만 낳아서 출산율이 굉장히 많이 낮아져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네. 처음부터 둘까지 계획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갑자기 계획 없이 된 건가요? 원래는 이제 첫째만 생각하고 있다가, 이제 첫째는 아무래도 인공수정으로 가졌어가지고, 이제 둘째는 뭐 생기면 생기는 거고 아니면 말자 이랬는데, 또 첫째 생기고 나서 또 금방 생겨가지고, 이렇게 갖게 됐던 것 같아요. 네. 네. 다행이네요. 뭐 하나보다는 둘이 낫고 둘보다는 뭐 셋이 낫다고 하긴 하는데 네. 워낙 키우기가 힘들어가지고 네, 저희 시부모님이랑 친정 부모님들은 그냥 하나만 낳아라 힘드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긴 하셨었거든요. 아 그러면 육아는 전혀 안 도와주시겠네요? 아니요, 친정 어머니가 많이 도와주세요. 아 그래요. 네, 지금 첫째도 보고 계시고, 네. 친정이 가까우신가 보네요. 다행히. 그쪽으로 아예 이사를 갔어요. 네. 육아를 맡길 생각으로. 그런 건 아닌데, 네, 저희 어머니가 너무 이뻐해가지고, 첫째를. 네. 요즘 독박 육아라 그래갖고 네. 부부 둘이 또는 뭐 산모 혼자서 키워야 되는 경우도 많다고 그래갖고 힘들어하던데 다행이네요. 가까이 살고 계셔서. 네. 네. 출산 안 하는 분들, 아예, 또, 어떤 아이가 하나만 있는 분들에게 뭐 조언을 해준다면, 아이는 낳아야 된다라든가, 뭐 둘은 낳아야 된다라든가, 아니면 그냥 뭐 부부만 둘이 알콩달콩 사는 것도 좋다라든가, 뭐 의견들이 다양하잖아요? 네. 네. 자, 어떻게 주변에 지인분이 이제 뭐 결혼을 앞두고 있는 분이 있다면, 가족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조언을 해주실 것 같아요? 뭐 남편분이 말씀하셔도 돼요. 저는 무조건 낳아라. 하나가 됐든 네, 둘이 됐든. 하나가 되든 둘이가 되든 무조건 낳아서 길러라. 뭐 아무리 낳아서 기르는 게 힘들다 어쩌다 하도 그냥 애기 하나 키우는 건데, 요즘에 사람들이 보면은 애기 말고 강아지, 고양이 이런 친구들을 키우는데, 사실 그런 친구들을 키우는 거하고 애기 키우는 거하고 저는 별반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자기 자식을 키우는 그 기쁨은 뭘로도 바꿀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꼭 하나든 둘이든 낳아서 길러라,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 강아지나 고양이나 이렇게 반려동물 키우는 거하고 네네. 아기 키우는 거하고 네. 어떤 점이 더 크게 다를까요? 뭐 장점이 아기 키우는 거에 따른 장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왜냐하면 반려동물 키우는 분들도 가족이라고 그래요. 내 새끼. 가족이죠. 네, 거의 가족으로 네. 생각하고 네. 장례도 치르고 저희 초음파 실장 전에 푸들 키웠었는데 네. 제주도까지 가서 장례를 치렀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뭐 거의 네. 사람 아기하고 똑같이 생각하던데 네, 맞습니다. 다른 점이 또 더 나은 점이 있을까요? 아기를 낳아서 기르는 게. 똑같이 이제 힘들고 애정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수명이 짧잖아요. 수명이? 네. 근데 애기들은 저희보다 그래도 더 오래 살 거고, 그래서 그게 아닐까요? 슬픔 좀 차이? 그런 거?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더 오래 볼 수가 있잖아. 뭐 애기하고 사실 동물하고 비교하는 것 자체가 저는 조금 사실 안 맞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은. 예. 어쨌든 동물들은 저희하고 소통을 한다고 해도 소통이 되는 게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근데 이제 애기를 키우면 키울수록 애기와 저희하고 소통하는 거나 이런 게 문제가 없어지고, 그 소통에서 또 오가는 교감이라든지 그런 게 또 동물들하고는
또 다른 동물 가족들하고는 또 다른 그런 부분을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한 번씩 그 반려동물들 제품이나 이런 것들을 한 번씩 볼 때가 있거든요. 일 때문에 이제 이렇게 찾아보고 했었는데, 사실 비용은 애기 키우는 것도 반려동물 키우는 것도 그 키우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사실. 뭐 많이 비싼 걸 해주고 싶으면은 뭐 유모차가 몇백만 원씩 하는 것도 이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뭐 몇만 원짜리 이렇게 그냥 당근으로 태워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반려동물도 역시 뭐 아까 그 선생님은 10만 원밖에 안 드신다고 하셨는데, 진짜 한 달에 몇백 쓰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사실 주변에 보면. 예. 비용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큰 차이가 없어. 예,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사실 좀 맞아요. 돈의 네.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물론 네. 돈이 옛날보다 더 많이 들고 네. 사교육비가 너무 많이 들다 보니까 아, 맞습니다. 사교육비가 참. 그렇죠. 네. 뭐 강아지는 뭐 유치원이 있긴 한데 뭐 그렇게 뭐 대학교까지 다니는 건 아니니까 그런 점에서는 뭐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맞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소통, 그러니까 말이 되고 대화가 이런 거는 사실은 인간학이랑은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네, 맞습니다. 출산 영상도 아직 안 보셨다고 그러던데 봤습니다. 맞습니다. 아 보셨어요? 네. 어떻든가요 보시니까? 느낌이 어때요? 볼만해요? 장모님은 제가 애 놓는 것 같다고 하시. 본인이요? 옆에서. 어떤 분께서 얼마 전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가 지금 꽤 컸는데 네. 그걸 보여줬대. 아들이 아마 지금 5살인가 뭐 7살인가 하여튼 이렇게 하여튼 영상을 볼 수 있는 나이인가 봐요. 네. 보여줬더니 울면서 네. 엄마 고마워 그러더라고. 어, 그랬다고 그 영상을 이제 보여줬대. 아이한테 이제 너무 일찍 보면 못 알아보고 이제 그럴 수 있을 거서 좀 커서 이제 좀 트라우마 되지 않을 정도로 나이 초등학교 막 들어간 다 갔는지 이제 들어갈 나이인지 아마 그렇다고 보여줬는데 아이가 굉장히 그렇게 해줘서 울컥했다고. 그런데 이제 그러라고 사실 찍어드리는 거죠. 약으로 언젠가는 한번 쓸 수도 있을 것이다. 아이가 너무 말을 안 듣거나 너무 말을 안 들어서 도저히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금쪽이가 돼가지고 뭐 뭔가 아무런 적이 안 된다 싶을 때 또는 부부가 같이 이제 위기에 처했을 때 야, 우리 뭐 같이 살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저도 뭐 집사람하고 살다가 뭐 가정법원 앞에까지 갔다 돌아온 적도 있긴 있는데 이런 위기 순간에 혹시 좀 보면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일단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함께 그 고통의 순간을 넘겼었는데 하면 좀 한 번쯤 되돌아보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물론 쓸 일이 없기를 바라요. 저 근데 그 첫째 거는 가족들하고 간간히 보기는 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두고두고? 둘째 것도 이제 나중에 첫째한테도 보여주려고 하고 둘째도 둘째 거 보여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첫째 때 거랑 지금 둘째 때 거 보니까 뭐 좀 다른 점이 있나요? 첫째는 저희 엄마가 너 되게 우아하게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첫째를 네. 진통은 되게 심했어도 오히려 분만은 되게 수월하게 했었는데 둘째는 또 반대로 그렇게 된 건데 그래도 둘째도 그렇게 막 엄청 심하게 막 소리 지르고 그런 건 아니어가지고 그렇지. 네. 아까 보니 보시기 어때요? 둘째 때랑 첫째 때랑 둘째 우아하게 둘째는 좀 힘들게 난 것 같습니다. 우아하지만 좀 힘들게. 네, 우아하지만 힘들게. 그래요. 그건 이제 다른 분들도 비슷해요. 좀 첫째는 네. 길게 오래 아픈데 네. 대신 강도 오래 아프다 보니까 막상 진통 출산 순간에는 네. 통증 자체가 그렇게 심하지를 않은데 네. 둘째는 그걸 압축해서 하기 때문에 진통이 별로 심하지 않다가 막상 이제 골반을 나올 때는 통증이 별로 적응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심하게 느껴서 맞아요. 짧고 굵게 둘째는 첫째는 가늘고 길게 이렇게 그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맞아요. 집사람이 애기 나오는 게 다 느껴졌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둘째 때는. 그렇죠. 첫째 때는 네. 진통을 너무 오래 해가지고 사실 언제 아기가 나왔는지도 잘 모르고 비몽사몽간에 아기가 배에 올려지니까 나왔나 보다 하는 거지 나는 순간 자체를 잘 느끼지를 못해요. 워낙 아파가지고 그 순간 그리고 통증 때문에 탈진이 돼 있어서 둘째 때는 이제 통증이 별로 없다 보니까 지금 아기가 올 때쯤 내려왔다 뭐 내려가는 느낌 네, 다 또 회복 느껴지더라고요. 파열되거나 절개하는 느낌 이런 걸 네. 달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영상을 이제 보실 분들, 뭐 가족일 수도 있고, 지인일 수도 있고, 뭐 모르는 분일 수도 있는데, 뭐 많지 않겠지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마디 해주세요. 어, 뭐, 특별히 하시고 싶은 말씀 없어요? 저희 엄마가 저희 첫째가 삶의 낙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기를 뭐 이제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그 친구, 아기가 삶의 낙이 되실 수 있으시니까 그런 기회를 꼭 가지셨으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정도. 남편 역할이 솔직히 엄청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독박 육아 하시는 분들 보시면은 보통 남편이 일을 나가고 집에서 이제 부인분께서 대부분 집에서 아기 육아를 하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남편은 집에 와서 육아를 전담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저도 이제 애를 보다 보니까 애 보는 게 일하는 것보다 솔직히 힘들거든요. 그러면은 집사람은 저보다 더 힘들게 했으니까 집에 가면 이제 제가 보는 게 맞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씩 도와주면은 근데 또 그런 육아 스트레스나 그런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되고 애 키우는 데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는 남편의 역할이 좀 많이 중요하지 않나 좀 그걸 좀 많이 말씀드리고 싶네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앞으로도 이렇게 육아에 적극 참여해서 잘 하시길 바라고요. 네. 자, 어쨌든 뭐 수고하셨고 이제 육아 남았는데 육아도 생각만큼 그렇게 힘든 건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직접 한 건 아니지만 출산도 잘 하셨고 둘째시니까 잘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마음 모두 잘 하시고. 네.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